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최대한 영상을 그래도 만들려고 노력하는 일렉트로캠입니다. 당연히 다 테슬라 관련된 이 채널은 테슬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채널이고요. 포커스어님 감사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텍사스에서 지금 로보택시 일종의 베타 서비스죠. 이제 테스트를 하는 영상들이 목격이 됐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하드웨어는 이제 껍데기일 뿐이다. 이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신형 모델 Y라든지 기존 모델로 지금 로보택시를 테스트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차나 테슬라가 만든 차는 로보택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크나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하드웨어는 이제 껍데기일 뿐이고 정말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한, 근데 말이 껍데기일 뿐이지 이런 수직 계열화와 제조를 같이 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특히 미국에서. 그래서 참 대안이 없는, 여전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겠다는 기업은 많죠, 미국 내에서. 근데 이걸 둘 다 하는 기업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대량 생산 및 글로벌 스케일로 뿌려댈 수 있는 회사가 없다라는 게,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테슬라가 여전히 미국의 아이러니하게 희망이죠. 그리고 심수호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이런 것도 놓쳤네요. 한 달 전쯤에 이렇게 너무 큰 돈을 해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얼굴도 모르고 요즘은 제 영상이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연대한다는 의미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3일에 한 번에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제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해드린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AI를 저도 도움을 받지만 중간중간 제 본업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랬는데, 사실 제가 하는 일을 밝히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거의 첨단의 최첨단, 진짜 일선에서 완전히 최신의 기술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냥 자료를 정리해주는 수준의 AI지, 그러니까 제 잡일이 줄어드는 거지 어떤 제 본업을 결정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준다든지 뭔가 도움을 준다든지 해석을 해준다는지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근데 근시일 내에는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다지, 그래도 그록 3.5라든지 저도 이런 얘기를 들어서 다양한 모델을 써보는데 아직 제가 원하는 만한 답변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말 엄한 데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 수준이지 아직은 좀 힘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는 이런 최첨단 분야에서 좀 더 뭔가 돌파구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할 얘기는 정말 많은데 이게 시간이 잘 안 나서 또 그래도 부족하나마 그래도 중요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제 로보택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기 미국이 좀 시끄럽죠. LA도 좀 너무 시끄럽고, LA 참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도시인데 왜 이 지경이 되는지. 그래도 이 채널은 로보택시, 그러니까 테슬라 관련 채널이니까요. 여기 보면은 웨이모가 이렇게 불타고 있죠. 한 최소 5대 이상이 시위대에 의해서 이렇게 박살이 났네요. 다른, 이 시대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뉴스들이 워낙 잘 설명을 해주니까 그 부분은 스킵하고, 다루지 않은 부분들, 저만의 시각으로 또. 첫 번째 궁금했던 거가 뭐였냐면, 이 시위가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이제 정부가 갑작스럽게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지난 영상에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별로 호응을 못 얻었죠. 이게 미국에서 오래 살지 않으면은 느끼기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근데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이 크게 대두되면서 그 예를 좀 제가 들어볼 만한 게, 이것도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시위의 성격과 관련이 없이 왜 생뚱맞게 로보택시를 이렇게 박살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타이 IC 슬로건, 이게
이 엔타의 IC, 이거 내연기관, 인터널 컨버션 엔진 같이 보여져서 슬쩍 읽으면은 잘못, 예, 해석하기 쉬운데, 이게 아마 저 아이가 이미그레이션의 약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기관, 그러니까 정부가 요즘 본격적으로, 그리고 할당량도 있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3,000명 채우라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시장이라는 데를 급습한 거죠. 이제 그 기관을 줄여서 이제 IC인데, 그거에 대항하는 이제 시위죠. 근데, 왜 로봇 택시를 박살냈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죠. 더구나 사람이 타고 있지도 않은데, 그게 궁금했었고, 역시나 이런 기사들 찾아보면은, 대당 가격이, 뭐 일단 차 가격만, 제규 아이페이스 가격만, 저 가격에 팔릴지가 의문이지만 어쨌든 뭐 7만 불, MSRP 기준 7만 불이 넘으니까, 이거 개조하고 이러면 36만 불, 그리고 어떤 재산상 피해나 이런 총 테크놀로지 데미지로는 대당 86만 2천 불이라는, 이거 뭐 비싸가지고, 그래서 다른 뉴스들 이미 정리한 꽤 웨이모가 돌아다니니까요. 기사들 확인해 보면은 우버나 리프트보다 많이 비쌉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경제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여러 기사들로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필요악이라는 표현도 100% 맞는 건 아닌데 미국에는 정말 많은 불법 이민자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여기 GPT가 너무 잘 정리해줬지만 이제 제일 첫 번째가 GPT도 꼽는 거지만 이코노믹 어퍼튜니티입니다. 이게 미국은 인건비가 워낙 비싼데 이 큰 나라가 허드렛 일이라든지 3D 잡이라고 그러죠. 미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잡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걸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오래 살다 보면은 제가 옛날에 그 세차장 영상이라든지 사이버 트럭을 닦는다든지 옛날에 모델 S든 X를 정말 7, 8명의 이게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저도 저 미국과 국경을 맞닥뜨린 남쪽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딱 봐도 이게 슬슬 냄새가 좀 나긴 하죠.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저는 한 번도 여기 살면서 세차장에서 아시아인도 못 봤습니다. 일하는 아시아인조차 보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 분들이 저가로 일을 해주는데 이게 그런 심리가 있죠. 누군가 이제 들어온 일을 정말 값싸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수요가 미국 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문제가 미국에 이게 오늘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 추산치입니다. 지난 옛날 영상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불법 체류자가 나는 불법 체류자가 unauthorized immigrant입니다 라고 도장받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2000년에 800만, 2007년에 1200만 피크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추산치이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도 1200만 명이 육박하는데, 어떤 기관에서는 2천만 명이 넘는다고도 보거든요. 이미 2007년에 1200, 이때 미국 인구가 3억이 안 됐을 텐데, 지금 거의 동급이죠. 지금 좀 있으면 좀만 시간이 지나면 거의 20년 전인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불법으로 계신 분들의 인구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늘 그런 강력한 수요들, 농장이라든지 정말 땡볕 아래 고생해야 되는 일들이 미국인들이 하겠냐라는 거죠. 여기 수요가 어마무시하고 이런 시위의 뒷배경에는 당장 100명 가까이 100명 전후를 이제 잡아갔으니까 그분들의 친구라든지 가족 그리고 그분들을 고용해서 생계가 돌아가는 자영업자들부터 해서 이게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정권에 따라서 국경의 문호를 열었다 닫았다를 한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이길 때 그렇게 줄었냐? 사실 코비드 때문에 줄은 효과가 더 크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이게 불법 이민자를 참 눈 감아주는, 그래서 오랫동안 세금도 냅니다, 그분들이. 옛날부터 그런 소문이 있었죠. 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세관국가 이민국이 별로 그렇게 소통을 안 한다는 소문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세금 잘 내시고 이러면은 결국은 이제 영주권의 시민권까지 가시죠. 불법으로 오셔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런 스토리들이 좀 들리긴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어떤 의료나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한국같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힘든 일을 하면서 세금도 오랫동안 내면은 잡히지만 않으시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인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내추럴라이즈 되는, 참 신기한 나라? 약간 살짝 눈을 감아준다는? 왜냐하면 여기 수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2천만? 1200만에서 2천만이 가까운데 워크포스로만도 800만, 최소 800만이 넘는 사람이 일을 하고 불법으로 일을 한다는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뭐 일각에선 범죄라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게 더 크다고 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가 된 겁니다. 오랫동안. 이게 오늘 하루 인구를 보세요. 인구. 이게 최근에 는 게 아니라 원래 미국은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 살다 보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오래 산 사람들은 피부로 이걸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이제 오히려 이것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받은 건데, 기사들 찾아보면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면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LA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대선 그래프 보여드리면 캘리포니아도 꽤 빨간색이 보이죠. 이제는 무시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illegal immigran트에 대해서, unauthorized immigrant에 대해서 사실은 미국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호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서베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잘하면 깃발 꽂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근데 개빈 뉴섬 주지사 역시도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블럭시켰다가 다시 지금 참 미국은 이래서 시스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하는 일을 이제 법원에 이제 이거 막아달라고 주지사가 내기도 하고, 그게 인용이 됐죠. 그리고 바로 대통령도 말도 안 되는 이거 항소해서 그게 또 풀렸죠. 그래서 지금 LA에 주 방위군과 지금 네이비가 있을 수가 있게 되는, 참 대통령이 하는 일을 그래도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고 대통령도 다시 항소해서 다시 풀어버릴 수 있는 참 재미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뒷배경이 있다라는 거죠. 돌아와서 그리고 원래 질문 이거죠. 이야기가 너무 한 대로 샜는데, 그러니까 할 얘기는 참 많은데 다음에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이모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 IC가 인터널 컨버션 엔진이 아니라는 점. 센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벌 오브 택 서베일링이고, 이런 로봇 택시들이 돌아다니면서 각종 얻은 정보를 정부랑 쉐어한다라는, 그러니까 감시받는다라는 느낌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때려 부셨다는 겁니다. 진짜 정말 로봇택시 서비스 하기 참 힘드네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 빅브라더 같은 날 이렇게 지켜보고 감시하고 로봇들이 인간을 이제 이렇게 포박하고 그런 느낌 때문에 이게 맞는지 저도. 근데 약간 로봇택시에 대한 그런 거부감? 그러니까 테슬라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원래 하고 싶었던 이 테슬라 채널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차량들과 비슷하게 만드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불현듯 들더라고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그냥 로봇택시 전용 서비스보다는, 물론 하드웨어가 제가 껍데기라는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일반 차량으로, 테슬라 일반 차량 로봇택시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일상 속에 이렇게 묻어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라이다 돌고 뭐 온갖 센서 덕지덕지 달아면은 그것 자체가 일반 차랑 다르잖아요. 그게 약간 심볼이 돼서 이게 타겟팅이 됐다는 것 때문에 우리 일상이 이렇게 녹아들려면 왜 휴머노이드 로봇을 그렇게 열심히 만들려고 합니까? 이게 일맥상통하는 건데, 사실 다리보다는 바퀴를 다는 게, 공장에서 일하는 게, 공장은 어차피 2층 공장도 많지 않잖아요. 다 평면적으로 플레인 뷰로 돌아다니지.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두 발로 걷는 로봇을
넣게 되면 우리 인간이 쓰는 모든 이 공간은 우리 인간한테 최적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면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조금만 더 확장해 보면은 아니 센서 많아서 이렇게 타겟팅이 됐다는데 일반 차량으로 돌린다라는 게 저는 이런 면에서 신의 한 수이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좀 놓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또 저만의 시각을 이렇게 짧게나마 업로드를 이렇게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